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12월 2일까지 내란 제보를 받겠다. 공직사회 난리 났습니다. 공직사회가 투서 포비아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내란 제보를 받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물어뜯는, 제가 내란에 동조했어요. 제가 내란 세력입니다. 쟤도 윤석열 동조했습니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우편으로, 전화로, 이메일로. 그럼 우편, 전화, 이메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이제 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죠. TF 활동 전부터 내부 투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5호 담당자가 된 겁니다. 12개 집중 점검 대상 부처는 뒤숭숭합니다. 음해성 제보에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 TF는 50여 명으로 대규모로 꾸렸습니다. 이제 국방부에 서로 이제 승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보다 앞서간다. 이번 기회에 쟤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운영 방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2025년 11월 11일부터 49개 중앙행정기관 내 TF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9곳 중앙행정기관 점검한다는 겁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12곳입니다. 불러드립니다. 집중 점검 대상 12곳. 여기에 공무원들은 미리미리 좀 대처 좀 하십시오.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여기가 12개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 49곳을 조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집중 대상입니다. 조사 범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비상계엄 참여 협조 여부입니다. 2024년 6월이니까 계엄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판단 기준은 고의성, 적극성, 사후 은폐 시도입니다. 조사 방식은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다는 겁니다.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다 뒤져가지고 요놈이 윤석열 편인가 아닌가, 내란에 동조했나 안 했나 지금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가 가동에 들어간다는 건데 12개 집중 점검 대상 부처는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하겠다며 공무원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사찰 논란과 함께 내부 제보가 빗발쳐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지금 그 동요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 부처 중 군, 검찰과 함께 고강도 조사가 예정된 경찰은 군, 검찰, 경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일 TF의 본격 활동 돌입 전부터 내부 투서가 난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TF 준비 과정에서부터 투서가 쏟아지는 것으로 안다며 총경 인사를 앞두고 반사 이익을 노리는 음해성 제보와 투서를 잘 가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특정 보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혹한 조사를 받거나 하직들만 희생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찰 TF는 이날 국무총리실 보고 후 황정인 총경을 중심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TF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인근 사무실에 마련이 됐고 조사, 지원 등 3개반 약 20명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TF는 경찰들의 내란 참여 협조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요인 체포 등의 광범위하게 동원됐고 지휘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이날 오후 TF 구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 군, 검찰 모두 TF를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윤석열에게 협조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TF 운영으로 내란몰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TF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기능 또 민간자문위원 2~3명 포함 50여 명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TF 조사에서 계엄버스 관련 투서 등을 토대로 2중, 3중의 중복수사가 지금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버스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3시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해서 계엄해제 발표 후 되돌아간 버스 2대에 탑승한 군인 34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특검 소환 조사, 검찰단 설문지 및 행정조사에 이어서 국방부 TF 추가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인사에서 배제되고 추가 인사 조치에 중부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제보와 새로운 제보를 토대로 추가 조사 대상을 정한 뒤에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도 내부 TF 구성 결과를 발표한답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특정 인사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지금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만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TF 좌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재부 내에서는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7층에 있는 두 곳의 여유 사무실을 활용해서 TF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TF 위원 명단을 확정했답니다. 검찰은 구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단장, 김성동 감찰부장이 부단장을 맡기로 했답니다. TF는 외부 자문단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꾸려진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외부 자문단은 다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TF를 꾸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49개 중앙행정기관인데 그중에 12개가 집중조사기관이고 여기다가 TF를 꾸려가지고서 자기 이제 부서에서 윤석열 내란이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계엄에 동조한 애들을 발본 세건해가지고서 걔들의 이메일을 뒤지고 걔들의 전화기를 포렌식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너 그때 뭐 했냐? 너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뭐 했든지 다 대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나잖아요. 계엄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계엄이 일어난 4개월 후까지 그 공무원들의 행적을 다 뒤져가지고 과연 얘들이 계엄 때 뭘 했는가, 그리고 계엄 전에 과연 윤석열 편이었는가, 이재명 편이었는가, 그래서 뭐 이메일도 뒤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쓴 전화도 뒤지고, 인터뷰도 하고, 수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윤석열 세력을 아예 그냥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세력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이런 세력을 뽑아버리고 또 이재명에 반대하거나 이런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 존중 T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헌법 존중 TF는커녕 헌법을 파괴하는 TF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죠. 이게 헌법 존중 TF입니까? 12월 12일까지 내란 제보를 받겠다. 12월 12일까지 받겠다는 거네요. 12월 12일까지. 12월 12일까지 내란 제보를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완전히 투서 포비아로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12일까지 내란 제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완전히 지금 투서 포비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받는답니다. TF 활동 전부터 이미 내부 투사가 난무하고 있고요. 12개 집중점검 대상 부처는 뒤숭숭합니다. 음해성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제거해야만 이번에 내가 산다, 내가 승진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헌법 존중 TF 자문단 의총식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민주당 쪽에 서가지고 활동을 해왔던 교수들, 그 다음에 변호사들, 그 다음에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편 총동원해야죠. 왜냐하면 자문단, 또 민간 자문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자문단을 하려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교수나 변호사나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민간 자문단을 뽑겠죠. 그래가지고 그 민간하고 같이 했다. 이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또 그 편에 서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골라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재판받을 때에도 일관되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공직사에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어떤 실력사에 승진하고 또 어떤 보직 같은 거 정할 때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모두 깨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직사회가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공무원을 갖다가 저렇게 그야말로 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지난 2024년 6월이면 말이죠.
2024년 12월 3일 겸 6개월 전인데 그때부터 공무원들의 행적을 뒤진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반민족 행위자 처벌처럼 말이죠. 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다시 또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강실업 TV입니다.